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자, 우리 기출문제 우리 특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요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제가 그렇게 들으라고 했는데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듣고 항상 그래요. 보면 제가 평상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 따라하고 있는 분들이 또 이제 그 특강 같은 거 또 잘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분들이 또 합격을 하는 거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듣고 그러겠는데, 기출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5주 동안에 세법에 이제 요 기출문제는 말 그대로 모든 우리가 기초 1, 2월, 3, 4월, 5, 6월 달에 배우까지 배우는 그 이론을 총망라해서 이제 출제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제 출제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기출문제는 기출을 냈던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겠지만, 이걸 쭉 전체를 보게 되면,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어 왔고,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반복해서 출제됐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이제 감 잡게 되고,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인지, 어떤 걸 집중적으로 시험에서 어떤 형태로 뭐를 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게 되면 본 수업을 공부할 때 그게 눈에 이제 툭툭 들어온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게 이제 기출문제 특강의 여러분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내용도 기출문제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의 지금 일부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내용들도 또 특강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세법 같으면은 몇 문제만 이제 그 새로운 내용이지, 사실은 그 출제됐던 그 범위 내용이 결국은 표현만 바꾸거나 또 그래가지고 결국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자,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자, 우리가 1장 조세 총론입니다. 제1편에서 조세 총론인데,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한두 문제 출제되고, 최근에 한 문제 나왔지만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먼저 1번의 조세 총론 1 조세 개념 및 분류입니다.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26회 때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 세목이 아닌 것은, 그래서 과세 주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방세는 물어봤습니다. 옛날에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26회 때 최근에 물어봤죠. 자, 특별시 세목이 아닌 거 그랬는데, 자, 우리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둬야 할 때, 그럴 때 주민세는, 여러분 주민세는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입니다. 특광 시군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굽니까? 특광도라고 그랬죠. 특광도고, 지방소비세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빼놓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뭐라고요? 특광도, 도세입니다. 특광도고, 지방교육세도 지방소득세가 아니니까 당연히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다 뭐라고요? 특광도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구도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자칫 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특별시세, 광역시세가 아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고를 수 있었던 그런 쉬운 문제였고요. 그 핵심 정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특광도, 특별시광시 도가 과세 주체는 세금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3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지혜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혜동그라미, 지방소비세, 지혜동그라미, 얘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구도,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군구세고, 그 다음에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요? 지방소득세만.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지방소득세만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 시군세입니다. 그래서 지혜 동그라미고 지방소득세. 주민세도 물론 특광, 시군입니다. 그렇지만 몰라도 답은 고르는 데 시장이 없었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데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거기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11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 주체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1번 문제는 똑같은 형태로 나오진 않겠지만 과세 주체에 따른 지방세 분류는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언제든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얘네들 7개 부동산 관련 세목, 자,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다음 세목 중에서 보통세에 해당하는 거 그랬습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근데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라고 합니다. 그럴 때
자, 목적세 아닌 애들은 전부 다 보통세입니다. 목적세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여러분? 교교농 찌찌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교육세, 국세 중에서 목적세죠. 지방교육세, 찌찌에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목적세죠. 지방소득세요. 찌찌에서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자, 어떤 게 목적세라고 그랬습니까?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찌찌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보통세입니다. 5번 농어촌 특별세는 교교농, 국세 중에서 자, 농어촌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부과하는 뭐라고요? 목적세고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441페이지 목적세를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고 갑니다. 해설을 핵심 정리를 보시니까 핵심 정리를 보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은 다 뭡니까? 보통세입니다. 근데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 중에서 목적세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표시합니까? 교교농, 동그라미 하시고 교교농. 지방세 목적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찌가 목적세인데 지 뭐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목적세입니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 등과 수자원 보호 등과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세. 그래서 찌가 교교농 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목적세.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세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3번이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인데 이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이게 25회 시험 때도 나왔었지만 여기 이제 틈틈이 가끔씩 옛날 시험에도 그 이전에도 가끔씩 나왔어요. 그래서 유사 기출 문제를 다 빼버려서 그런 거지 옛날 그 문제는 최근 기출 문제만 하고 옛날 기출 문제를 빼서 그런 거지 옛날 기출 문제에서도 부동산 양도자가 납부하는 주세이다. 이해 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취득 보유 활동에 따른 양도시 활동에 따른 분류를 아셔야 되는데 그 2018년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취득과 관계없고 농어촌 특별세는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에요. 자, 농어촌 특별세,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렇게 써면 되지 뭐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취득 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유 시에만 부과되니까. 지방교육세는 일단 써놓으세요. 이따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부가세들은 그때 달라요. 성격, 징수방법, 납세무, 송입시기가 다 본세를 따라가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취득 단계.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뭐 보유 단계에도 동시 부과돼요.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니까 얘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고 인지세는 문세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인지세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돼요. 그러니까 취득에도 부과됩니다. 이 문제는 농어촌 특별세나 인지세 같은 애들을 잘 몰랐다 할지라도 인지세 같은 걸 잘 몰랐다 할지라도 답 고르기가 쉬운 게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확실하게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재산세, 종부세 얘들은 취득과 전혀 관계없죠? 이 2가지를 빼니까 자 3개씩 짝져져 있으니까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당연히 농특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얘네들이 니은, 리을, 미음번이 당연히 정답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핵심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에서 밑줄이 거져 있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정규 수업 때도 보긴 보겠지만 밑줄이 거져 있는 것들은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취득 시에만 부과되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자 상속증여세는 취득 시에만 부과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동시 부과되는 애들이에요. 일단 생략이고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기억하시고 자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그리고 항상 그 친구요 지역자원시설세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고요. 그래서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뭐예요? 동시 부과되는 애들이니까 일단 생략하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게 자 나왔는데 뭐만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양도소득세. 양도시에만 부과되고 나머지는 다 동시부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동시부과되는 것들만 따로 빼서 나와 있죠.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인데 농자의 동그라미, 부가가치세, 부자의 동그라미요. 농부요. 여러분 농부는 오지랖 넓게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TV 한번 봤더니요. 무슨 6시 내 고향인가 부모님 댁에서 가서 한번 봤더니 인생 극장 그래가지고 시골 어떤 부부의 일상을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따라가는 어떤 그런 보여주는 보여주는 그런 프로였었는데 그 남자 그 어떤 그 아저씨는요 60 초반이었나 50 후반이었나 어떤 아저씨는 굉장히 그 동네에서 인기 짱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전화해 이 아저씨한테. 그러면 전화도 받고 일하다 말고 밭에서 일하다가 전화 받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집사에 가지고 뭐 고쳐주고 뭐 하고 막 누구 태워주고 다 해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와가지고 일 좀 하려고 하면 또 전화가 와.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 가가지고 뭐 동네에 무슨 술 마실 일도 있어도 꼭 이 사람이 껴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인기짱인데 동네 일이면 무슨 일이든 다 참견하고 다니니까 인기짱인데 집에서는 보니까 좀 그 여자들은 싫어하겠더라고요. 아니 일하다 말고 가버려요. 자 누구 도와주려고 그러면 남아서 그 아줌마가 일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줌마만이 징징대면서 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 농부가요 일은 자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닙니다. 농부가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보다 다 끼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농부지 이렇게요. 농부가 농부지. 자 지방 소비세 부가시세 꼽살이 끼는 세금이니까 부가치세가 오지랖 넓게 농부가 다 꼽살이 낄 때 지방 소비세도 꼽살이 낍니다. 그래서 농부지, 농특세, 부가세, 지방 소비세. 농부가 오지랖 넓게 취득보유양도 다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취득 단계,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과 보유 시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그래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종합소득세는요, 여러분 거기 위에 위에 있는 표를 보니까 종합소득세 한번 국세에 찾아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이요. 부동산을 보유 중에 임대업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요. 그러니까 보유 단계에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또 종합소득세를 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는 보유 시에도 부과되고 뭐예요? 양도 시에도 부과됩니다. 자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는 또 뭘 함께 내냐면 지방소득세를 함께 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는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부과됩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그래서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문세 부과는 국세인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동시부과돼요. 자 그러면 동시부과된 애들을 봤잖아요. 이제 그럼 다시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 총 정리해드립니다. 이거는 원래 이 내용은 정규 수업 시간에는 5월 달에 강의하는 건데 여러분이 미리 지금 배웠죠?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면 그때 이제 확실하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여기 보세요. 부동산 취득과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에서 동시 부과되는 애들만 한번 따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것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이거 외우셔야죠.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시에만.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 이거를 먼저 딱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동시 부과되는 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또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부동산 보유 시에 임대업을 통해서 매매업을 통한 양도시에 부과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내니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법인세도 있지만 제가 뺐습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봅니다.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요? 인지세. 아까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는 국세인데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 보유 양도요. 취득 보유 양도 오지랖 넓게 동네 이름에 다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누가 그랬어요? 농부. 자, 농부가 그랬잖아요. 아까 농부지. 자,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가 오지랖 넓게 취득보양도 다 끼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림처럼 사진에 찍습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동시부과되는 거? 지방교육세. 위에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어떤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고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인지세, 인지세. 취득, 보유, 양도 오지랖 넓게 다 끼고 돌아다니는 세금 누구? 농부, 농부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이걸 외웁니다. 다시요.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양도소득세. 자, 동시부과되는 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어떤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에만.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어떤 거? 이걸 써놓은 걸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자,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어떤 거? 인지세. 취득과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 농부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시면.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활동에 따른 분류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442페이지 4번을 봅니다. 그럼 활동에 따른 분류와 부가세를 또 묶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20페이지 시험 때는 이렇게 또 묶어서 물어봤어요. 부동산 보유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해설을 먼저 볼게요. 자, 부동산 관련 본세목과 그 부가세. 아까도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부가세로서 정해진 거 함께 내는데 뭐가 부가세예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함께 냅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뭐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기 20%로. 근데 감면받았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뭐도 부과돼? 농어촌 특별세도. 감면세기 몇 프로예요? 20%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오늘 배웠는데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재산세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워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자, 부동산 보유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부세나 이런 애들이죠. 예, 지역자원시설세나 등등. 자,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재산세. 자,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죠. 부가세목 어떻게 외웠어요? 재진이. 맞네요? 1번이요. 그래서 이때 20회 때 저한테 배운 분들은 문제 보고 바로 그냥 재진이 1번 정답이잖아요, 여러분들. 돌아볼 것도 없이.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종합소득세는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부과될 수 없는 세금이에요. 종합소득세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뭐라고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니까 종합소득세도 보유 단계에서 보유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에요. 다만 부가세목이 지방소비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예요? 독립세입니다. 우리가 국세 중에서 부가세목은 뭐가 있었어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아니, 부가세가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가 있었어요? 교육세하고 또 뭐?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가 국세 중에서 부가세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었는데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 그래서 우리가 지방교육세만.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다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얘네들만 부가세예요. 그래서 농특세 특히 뉘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교교는 목적세고 또 뭐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뭐라고요? 부가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 얘네들만 부가세지 지방 소비세는 부가세 아니에요? 아니에요. 독립세입니다. 그러니까 2번 틀린 거예요. 보유시에 종합소득세가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는 있지만 부가세목이 아닙니다. 지방소비세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럼 부가세 보겠습니다.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부과되는 거지.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고 그랬어요? 부가세라고 했어요?
예, 독립세입니다. 자,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예, 옛날 부가세였다가 독립세로 전환됐잖아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지 재농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종합부동산세 보유시에 부과되지만 부가세는 종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종농이잖아요. 농특세가 부과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5번도 틀렸고 그래서 1번이 당연히 정답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본세목과 그 부가세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5번 보겠습니다.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하고 자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물납 분할납부가 둘 다 허용 가능한 거 기억본 보니까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상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인데 얘요. 종합소득세는 물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세에서는 뭐만? 상속세만이에요. 그러니까 물납이 안 돼요. 자, 분할납부도 안 되고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얘는 자, 물납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국세에서 뭐만 허용돼? 상속세만. 그러니까 물납 안 되고. 근데 뭐는 허용돼요? 분할납부는 돼요. 그 분할납부는 되는데 물납은 안 되고. 취득세는 물납 돼요? 안 돼요. 분할납부 돼요? 안 됩니다. 지방세에서 취득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됩니다. 등록세 그렇고 재산세만. 그 다음에 리을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랬는데 도시지역분이 뭔지는 아직 안 배우는데 3, 4월 과정에서 살짝 배우는데 어떤 건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10년도까지요. 재산세가 있었는데 2010년도까지. 근데 또 2010년도에는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던 세금이에요. 근데 이것도 부동산 보유시에 도시계획세가 이런 도시지역 내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니까 둘 다 비슷비슷한 세금인데 뭐 두 개 나눠야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두 개 세목을 통합시켰어요. 2011년도부터. 그래서 재산세로 통합을 시켰는데 재산세로 이 두 개 세목을. 그럴 때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들어온 게 뭐냐면 이게 도시지역분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러면 이게 이제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러면 이건 종전의 도시계획세 부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옛날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재산세와 예전의 도시계획세를 통합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광명시는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 주택을 소유하고 할 때 여러분들은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이 도시지역분 요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내용이에요. 재산세 통합된 일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자 물납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예요,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리을번 모두 허용되고 미음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는 뭐만 허용된다고요?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다 가능한 거 상속세가 없으니까 뭐만 고르셔야 돼? 재산세만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444페이지 그 핵심 정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보니까 물납 자, 지방세에서 뭐만 허용된다고요?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 뭐만 허용돼? 상속세만 허용되고, 분할납부 지방세에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허용되고요.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도 분할납부는 허용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허용되고, 하나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도요.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 배우는 건 5, 6월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농어촌 특별세도요. 얘도 분할납부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분할납부 가능 세목에다가 증여세 다음에다가 뭐 하나 더 추가합니까, 여러분들? 농어촌 특별세. 얘도 하나 더 추가합니다. 농특세도 분할납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납,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을 알면 됩니다. 자,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 된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뭐? 상속세만.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뭐만? 상속세만. 다 요거만 알면 됩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고요. 아직 제가 별표시를 아직 안 했는데요. 별표시를 아직 안 했는데, 특별히 한 게 없죠. 근데, 442페이지 그 4번 문제 그 핵심 정리, 부동산 관련, 그 4번 문제는 별표시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별표시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일단 별표시 하시고요. 25에 나왔지만 별표시 하시고요. 5번 문제도 여러분 별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요것도 별표시 합니다. 기본적으로 6번 문제도 별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15회 때 이렇게 독립한 문제로 나왔는데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독립한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종합문제 속에서는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는 부지기수로 나왔어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는.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죠. 독립한 문제는 안 나와도 종합문제 속에서는 거의 자주 나왔기 때문에 또 올해도 또 나올 거고요.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어떤 제목이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에 대한 설명 틀린 겁니다. 최근에 다 공부를 했네요. 오늘도 그렇고. 1번 봅니다. 면세점 제도는 과세표준 등이,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또는 수량 미만 아니고 인 과세상을 과세해서 제외하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면세점 2번 소액징수면제 제도는 징세비 절감을 해서 천몇백 원 받으려고 고의소를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일정세액 미만, 미달, 이게 포인트죠? 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습니다. 미만의 동그라미고, 아까 면세점은 이하의 동그라미고. 자, 3번 봅니다.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었는데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취득세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 원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면세점의 취득가격 50만 원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4번 재산세 세액이 2,000원인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데 우리 배운 지식으로 이제 풀 수 있잖아. 오늘도 했으니까.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일 때는 징수합니다.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5번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유산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 당해 지역자원시설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자, 그래서 거기 해설을 봅니다. 해설. 핵심 정리 해설을 보시니까 면세점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는 건데 취득세가 면세점 적용되죠. 취득 가격이 50만 원 과세하지 않으니까 자 밑줄이고 당연히 취득 가격이 그러니까 그 2번이요. 50만 원인 때는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는데 제3분 주민세, 종업원 주민세는 모르더라도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제3분 주민세는 면적 얼마요? 330제곱미터. 요거요.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고. 종업원 주민세는 급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자, 1년간 평균, 그 월 평균 금액이 얼마요? 1억 3,500만 원이야.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금액 나왔을 때는 면세점 얼마? 1억 3,500만 원. 살짝 밑줄. 면적 나오면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취득세는 상식이고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2번 소액징수면제도 이제 상식처럼 꼭 무조건 알아둡니다.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건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거기서 장당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세액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 당연히 밑줄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 다. 2,000원이면 징수하고 지방소득세도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제외하고 지방소득세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하네요. 합니다. 2,000원 징수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 표시해놓고 자 면세점 소액징수면제에 관한 6번 문제 그것도 핵심 정리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해놓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444페이지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납세무 성립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다? 6월 1일. 이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맞고.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3번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어느 때?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 제3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제3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긴 하는데 언제라고요? 7월 1일. 얘는 매년 7월 1일.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과 달라요. 4번 틀렸습니다. 5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죠? 언제요? 6월 1일. 똑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납세무 성립식이 우리 지난주에 다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쭉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올해 중요 표시해놓고 반드시 알아둡니다. 지방세 납세무 성립식이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8번 8번 문제를 한번 풀고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납세무 성립 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거 20배 기출 문제인데 봅니다. 소득세 땡땡 소득을 지급하는 때 맞아요? 아닙니다. 소득세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과세 기간이 있고 그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할 때 그 12월 30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틀렸습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득 지급하는 때, 얻은 때, 발생하는 때 아닙니다. 양도하는 때 아니고. 농어촌 특별세, 뉘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뭐예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니까 그때 달라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뭐 하는 때요?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본세를 따라가야지.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니은번 틀렸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 맞고. 지방교육세는 역시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뭐예요?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본세를 따라가야 되는데 표현이 좀 다르죠?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저 본세를 말합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고. 미음번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재산세는 절 보셔야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그런가요? 네, 맞네. 수시부가 하는 때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문제 바꿨었죠? 수시부가 하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디귿, 리을, 미음번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내용들 납세무 성립식이 지방세와 국세 납세무 성립식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 이건 중요 표시 다 해놓고 445페이지도 핵심 정리 중요 표시 해놓고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 문제는 44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적인 현상인 거 어떻게 해? 446페이지 보겠습니다. 446페이지 보니까 9번입니다. 지방세 납부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요. 신고납부 방법이란 자 최근에 다 배운 거죠. 지난주에 누가 세금 원칙적으로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그 납부할 지방세 과중과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죠? 그 이에 어떤 게 해당되느냐?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이에 해당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이렇게 신고납부하죠.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고요. 자, 그 예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특별징수란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자,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원천징수. 제가 땀이 흘러가지고. 국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지방세에서 뭐라고 합니까?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자, 보통징수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와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그 친구 누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자, 맞습니다.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4번 봅니다.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미납부했을 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과 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고지세에게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이게 일반 가산금인데, 또 납부기한 경과가 계속 안 되면 일정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그 금액, 일반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맞죠, 여러분들? 중가산금. 5번 가산세란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세법 등 하여튼 법령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며 이에 가산금을 포함한다. O, X. X입니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2회 시험 때 좀 어렵게 나왔었어요.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박스 문제가 나왔네요. 단서는 국가지자체 조합이 아니면, 왜 국가지자체 조합은 아니냐?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봅니다. 박스 안에. 국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국세 세목으로 하며. 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은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가산세 20만 원 붙었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야? 그럼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120만 원 되라고 보내니까 이 말은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하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자,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몇 프로? 100분의 3% 깔아놓고요. 상당 가산 금액을 징수하고 또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1.2%씩 중가상금이라는 게 정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마지막 봅니다.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때,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인 때는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해야 하네요. 하는 거고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요.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다.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병기고지되어 있을 때는 30만 원 미만인지는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자, 세목별로 판단한다. 맞죠, 여러분들? 합산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다 옳습니다. 요해 22 시험 때 자, 여러분들 평상시에 요거 다 공부했어요, 안 했었어요? 지금 1, 2월 과정만 했어도 저 3, 4월 과정 하니까 이제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갈 때 정도 되면 이런 건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럼 교재 다 있었고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랬는데도 있죠. 다 배운 내용인데 요해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맞췄는데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이걸 틀렸어요. 왜 틀렸냐고요? 이게 실전에서 보면 지문이 길게 보여요. 이게 요 정도만 돼도 실전에서는 지문이 길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박스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 정도는 왠지 틀린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4개라고 5번을 하려다가 4번을 고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우리 문제를 보면 앞으로 이제 기출문제 해설, 제가 이제 기출문제 특강을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박스형 문제가 나오거든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뭐 이런 거 나올 때 전부 옳게도 나오고요. 어떨 때는 전부 틀리게 나오고요. 딱 한 개밖에 옳은 게 없는 것도 있고요. 막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모두 틀린 것도 나오고 모든 거 옳은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 옳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447페이지 해설을 보겠습니다. 가산세에 관해서 우리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쭉 훑어봅니다. 가산세 봅니다. 동그라미 1번. 특징은 보니까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하고 조세 포함시킨다는 얘기고,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2번. 가산세는 해설이 이게 똑같이 돼버렸네. 아이고, 요거 내가 이럴 줄 알고 기출문제 특강하다 보면 꼭 이렇게 해서 이거 책을 자세히 보다 보면 꼭 오류 있는 게 이거 2번이 반복되네요. 이거 2번은 반복되네요. 다른 거였었는데 왜 이게 반복돼 버리지? 자, 이거 2번은 1번하고 반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번은 뭐 지워버리고요. 3번 봅니다. 가산세는 납부할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고요. 4번 봅니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가산세가 적용되며, 그렇죠 여러분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는 몇 프로? 40%. 단순무신고는 20, 과소신고 10% 적용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일 얼마? 10,000분의 3, 0.03%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가산되는데, 거기 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몇 프로까지 붙는다고 그랬습니까? 75%까지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밑줄이고 이런 것들 다. 자, 밑줄이고, 올해 이제 최근에 신설된 규정이라,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75%까지요.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 75%. 밑줄이고. 가산금 봅니다. 일반 가산금 3%고 국세지방세 똑같이. 중가산금은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1.2%씩. 자, 상당한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하는데 다 밑줄입니다. 징수한 기간은 몇 개월? 60개월 초과하지 못하고 중가산금.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체납된 납세 고지별 세액이 국세는 얼마? 100만 원.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미만인 때 적용하지 않고 다 밑줄입니다.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됐을 때는 아까도 문제 나왔죠. 어떻게 한다고요? 세목별로. 재산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3번도 밑줄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지. 뭐 자기 조금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산금 낼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가산금 정리하는데, 가산세 정리해서 이제 한 가지만 빠져 있습니다. 11번 문제까지만 보면 이제 가산세와 가산금은 다 요거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럴 때 가산금에 관한 내용이 더 중요하고요. 어떻든 간에 11번 가산세에 관한 것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여러분 별표시를 하시고요. 10번 문제 별표시를 하시고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별표시를 하시고 1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 입원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27회 때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보시니까 무신고 가산세, 가로 안에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그냥 무신고 가산세네요. 납부세액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납부할세액, 산출세액 이름 틀려요. 납부세액의 100분의 얼마? 22%. 그냥 무신고가산세. 맞죠? 2번 무신고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무신고가산세죠? 자, 납부할세액이 몇 프로입니까, 이거? 납부할세액이 몇 프로예요? 100분의 40. 40%입니다. 100분의 40. 3번 과소신고가산세. 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일하지 않은 경우, 단순 그냥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세액이요. 산출세액이 아니래요. 납부할세액이 100만 원인데 80만 원만 신고됐다. 그러면 과소신고분세액 얼마? 20만 원. 이거에 몇 프로? 2%예요? 10%입니다. 100분의 10입니다. 과소신고분세액이 100분의 얼마? 10. 그러니까 자, 과소신고분세액이 20만 원일 때 거의 10%니까 얼마? 2만 원. 이런 식으로 자,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분세액에 이게 이제 100분의 10입니다. 자, 산출세가 아니고 납부할세가 아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네요. 그러니까 부정과소신고분세액에 100분의 얼마? 40입니다. 100분의 40. 그래서 단순 숫자 바꿔서 물어보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5번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100분의 20,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돼요? 아닙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이 얼마? 1만 분의 3. 1만 분의 3. 0.03%. 0.03%죠. 1만 분의 3이에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심 정리를 봅니다. 세목별 가산세 비교를 봅니다. 자, 세목별 447페이지 보세요.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가 따라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럴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 똑같아요. 일반부 신고가산세 납부세계 20, 부정부 신고 납부세계 40 넘어갑니다. 과소신고, 그냥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세계 10%,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40%예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일 얼마요? 0.03%. 미납부한 세액, 미달납부한 세액에다가 이거 납부기한의 다음날 또는 자진 납부한 날까지 기간에다가 0.03%니까 일일 0.03%. 2번 봅니다.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취득세에 대해 상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서는 산출세액이에요. 80% 가산세가 붙습니다. 100분의 50%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나중에 취득세 문제할 때 또 나와요. 기출문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일반 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은데 등록면허세하고 차이점은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드러내지 않고 조세를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니까 얘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가산세 넣고 가산금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납부합니다. 그럴 때 자,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 1번 한번 주의 보세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본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 이미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까지 가산세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데 다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하는데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그럴 때 무신고와 지방교육세는 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근데 뭐는 적용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한다. 자,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 규정이 적용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선택할 때는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다만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처음으로 한번 배워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선택했을 때는 여기 봅니다. 거기다가 옆에다가 자, 신고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를 선택한 경우에 자, 얘요. 신고 납부 선택했을 때 종부세는요. 무신고 가산세 있잖아요.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 가산세는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원칙의 종부세는 정부부가세가 그죠? 근데 납세문자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래서 신고 납부 선택해서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 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신고 납부를 선택해서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부가세니까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뭐만 적용된다고요? 과소신고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얘는 신고기한 내 신고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적용될 적이 없고 이것도 추가해서 알아두시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예정신고납부 안에 무조건 가산세라고 그랬어요. 확정신고납부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고 그럴 때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가산세 먼저 예정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예정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똑같아요.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단순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3% 1만 분의 3 똑같습니다. 근데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자진해서 양도세를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이 10%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거 없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혜택이 없습니다. 2번 확정신고납부 불이행의 경우 확정신고납부 불성실의 경우 가산세는 예정신고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다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환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환부를 할 때 그 환부를 불성실하겠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럴 때 그 가산세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관련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 관련한 가산세 가론에 예정신고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다시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쭉 줄거서 체크하셔야죠.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요만큼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할 때 요만큼은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비춰보시고 분위기가 더워지면서 오늘 날씨가 막 덥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더운 것은 근데 이거 옷이 큰일 났다. 이거 잠깐만. 이거 왜 이러나 이거. 옷이 어째 위에만 얇은 내복을 입었더니 이게 표시가 난다. 진짜. 보겠습니다. 진짜.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진짜 이거. 진짜.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대충 이렇게 세목별로 자,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도 그렇고 일반 가산세는 똑같은데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는데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중과산세 규정이 없고 이런 것들.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는 본세목이 신고납부면 얘도 신고납부인데 다만 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한 것은 지방교육세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본세에서 했으니까 너무 가혹하니까. 근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고요. 종부세는 원칙 정부부가세를 하니까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했을 때는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그때 가산세 불성실했을 때는 과소신고가산세만 종부세는 적용될 수가 있는 거지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하여튼 가산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납부 가산세는 똑같은데 다만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요거만요. 자, 이렇게 세목별로 정리됩니다. 12번 문제 봅니다. 우리 납부할 문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항상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징수 방법을.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먼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별표 시험입니다.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원칙적으로 납세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종합부동산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일단 원칙을 물어봤으니까 원칙이 뭐예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하는 때가 아니죠? 자,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이에요, 결이에요? 신이에요, 결이에요? 결정하는 때 확정돼요?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결이지. 보통 징수하니까 뭐예요? 결정하는 때, 결. 재산세는 뭐예요? 보통 징수하니까 결정하는 때입니다. 얘들은 1번은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때, 과세관청이 과금과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로만 짝지어져 있습니다. 2번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예요, 보통 징수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특정 부동산이 아니라 자원부는 뭐 한다고요? 신고납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확정인데? 신고하는 때 확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뭐 하는 때? 보통 징수하니까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재산세 때문에 안 되고. 4번 양도소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취득세. 신고납부하는 애들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하는 때요? 신고하는 때 원칙 확정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449페이지 납세무 확정 여러분이 자, 요 해설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 표시해놓고 오늘 올해 자, 결정하는 때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세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의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제도. 자, 결정이 포인트죠, 동그라미. 어떤 게 그러냐, 결정한 때 확정되느냐?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세는 어떤 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결정한 때 확정되고. 지방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애들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 친구,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에 대한 등록세 몰라도 돼요. 자, 신고에 대한 하는 때 확정되는 신고하는 때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서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들. 자, 어떤 거요? 소득세, 양도세 포함 소득세, 또 종부세 신고납부 선택할 때, 또 법인세 보세 등등등 이런 것들. 웬만한 국세들 다 그래요. 지방세에서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지자 동그라미 마시면 되잖아요. 얘들 신고와 납부하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 골라라.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골라라.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13번 문제 봅니다. 24회 때 이 쉬운 문제를 갖다가 어이없이 틀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자, 봅니다. 13번 문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취득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돼요? 신고납부하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결정하는 때 확정돼요? 종부세는 원칙을 물어보잖아. 문제 잘 봐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잖아. 원칙이니까 뭐예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원칙이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결정하는데 확정되는 뭐예요? 국세입니다. 문제 끝까지 봤어야지. 확정되는 지방세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탈락입니다. 재산세는 신고하는 때 결정하는 때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뭐예요? 지방세입니다. 얘를 고르셔야죠.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셈이에요? 보통 부과가세 하는 셈이에요? 신고납부하니까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원칙.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지방세는 어떤 것만? 재산세만 고르셨어야지. 3번만 골랐어야 되는데 이 해에 4번까지 고른 사람들이 4번을 고른 사람이 의외로 많았단 말이죠. 쉬운 문제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를 보니까요. 과세 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무자가 법정기한 내 일을 신고하는 때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그랬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지. 원칙은 결정한 때 확정되는 납세무자 거기서 휴통해 버리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종합부동산세 1번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15번 문제 봅니다. 작년에 15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죠. 예. 자, 힘을 내시면서 지방세기본법상 지자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납세무 소멸 사유, 납부. 소멸 사유죠? 충당 되어진 만큼 납세무 소멸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니은번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에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을 지나면 시효 만료하죠? 예. 그래서 시효 완성하니까 소멸 사유가. 법인이 합병한 때 아니죠, 여러분들? A법인이 세금 내야 되는데 B법인하고 합쳐졌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소멸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세 포탈하지 뭐 다. 그죠? 예. 그래서 법인의 합병 소멸 사유 아닙니다. 리을번 지방세부가 제척기간이 만료했다. 제척기간 만료는 소멸 사유가 되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미음번 납세자의 사망. 자, 그죠?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 사유가 아니고. 그래서 소멸 사유가 되는 것은 디귿하고 미음번 빼니까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봅니다.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 부과에 제척기간에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몇 년간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기쳤다. 양도세 같은 국세 사기쳤다. 오늘도 공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양도세 사기쳤다. 국세 제척기간 어떻게 였어요? 10년, 7년, 5년에서 사기쳤다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자, 그래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서. 자, 그래서 요 해에 당연히 또 쉬운 문제였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잘 안 나오던 부분에서 21회 때 처음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표 거기 나와 있죠? 오늘도 공부했습니다. 450페이지 하단의 편을 보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는 제척기간 어떻게 였어요? 10년, 7년, 5년. 근데 상속증여세나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예요.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같은 거 정보유사 보다 보면 막 나와요.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증여세하고 규정을 따라가서 증여세하고 제척기간이 똑같은데 증여세하고 똑같은데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15년, 15년, 10년. 그러니까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몇 년? 10년. 10년입니다. 5자가 나오는 것 같아. 10년. 15년, 15년, 10년.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외워요. 자, 451페이지 지방세 지척기간 어떻게 외웠습니까? 10년, 7년, 5년이요. 자, 기억번 사기쳤다 몇 년? 10년. 니은, 디귿, 리을번은 나중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외에 니은, 디귿, 리을까지 외에 신고지 않았다 7년, 그 밖 몇 년? 5년. 그래서 10년, 7년, 5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리듬을 타고 외웁니다. 납세무 확장은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배운 거고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요거 딱 이제 나왔어요. 왜 이렇게 딱 23회 때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요거를 오늘 첫 시간이니까 밥 먹고 좀 졸리시니까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